코성형은 재수술 3번이 기본이다라고 나중에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처음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부쩍 많은 것 같습니다. 코 재수술을 고민하는 건 결국 현재 코 모양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많겠죠. 수술 전에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원하셨는데 막상 하고 보니 좀 더 화려한 코 모양을 원하신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 반대로 자연스러운 코를 할 걸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하인드TV 임지용 원장입니다. 최근에 코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수술에 대한 설명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수술에 대해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바로 코성형 재수술이 필수라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코성형은 재수술 3번이 기본이다라고 말을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중에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처음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부쩍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돌게 됐는지, 정말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빠르게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코 수술은 재수술을 왜 하는 건가요? 코 재수술을 고민하는 건 결국 현재 코 모양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많겠죠. 이런 불만족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코 수술은 수술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까다로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시 CT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한 진찰로 판단을 하게 되고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술이 진행이 된다고 하여도 본인의 나머지 얼굴과의 조화를 이루는지, 결국 환자분이 원했던 결과가 맞는지 100%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코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코과 콧대는 몇 미리 올리고 라인의 종류는 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한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성형에 대해 재수술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본원에서도 타원에서 수술 후에 재수술을 위해서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술 전에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원하셨는데 막상 하고 보니 좀 더 화려한 코 모양을 원하신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 반대로 자연스러운 코를 할 걸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결국 의료진과 환자분의 디테일한 의견 교환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아쉬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저 역시 상담을 할 때 최대한 환자분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로 비중격 및 귀연골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연골의 크기나 두께, 강도, 휘어진 정도 모두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수술 전 CT를 통해서 아웃라인을 예측을 한다고 해도 그 연골의 탄력성이라든가 균일성 같은 정확한 부분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막상 수술을 들어갔을 때 환자분이 가진 연골이 예상보다 너무 얇거나 약할 경우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는 등의 아쉬운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코를 원하셨지만 본인이 가진 비중격이 너무 약할 경우 높이를 원하던 만큼 못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미리 걱정해서 모든 분들께 단단한 늑연골인 자가늑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의 필수 사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염증이나 구축, 휜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보다는 그 모양의 불만족으로 재수술을 하시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코성형은 재수술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코수술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이 많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코 재수술은 얼마가 지나서 진행 가능한가요? 코 재수술은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코 속의 흉살도 성숙이 되고 단단한 조직도 많이 풀리게 됩니다. 피부가 변화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수술 과정도 원활하고 조직이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도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피부와 조직이, 특히 조직 중에서 연골이 단단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원하는 높이만큼 피부가 늘어나지 못해서, 또는 연골이나 조직이 흉살로 가득 차 있어서 등의 이유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이나 높이를 만들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숙기를 기다렸다가 수술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코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거나 혹은 염증이 있는 경우에 재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기와 상관없이 빠른 시기에 재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수술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조직의 특성과 정도가 다 다르고 연골의 위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몇 번 하느냐보다는 충분한 회복이 되고 정상화된 이후에 그 상태에서 재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에 재수술을 여러 번 하셨으면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초기 조직에 비해 흉살이 더 차 있거나 단단해지거나 하는 차이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짧으면 6개월이지만 조직이 말랑해지는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길면은 1년, 1년 반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조직의 재생 능력을 회복했다는 가정하에 재수술은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왜 코성형은 유독 재수술이 많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했던 편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성형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조금씩은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코성형은 부작용이 많아서 재수술이 많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보다는 결국엔 주관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재수술을 받는 환자가 많으신데요. 불필요한 재수술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의 코 상태와 수술로 기대되는 모양 등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충분한 대화와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이엔드TV 임지용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